가까워요. 이제 그 사업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모여서 그 행위자들 3자 모두가 일정하게 이윤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 건당 수수료로 책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당 수수료 안에 최저임금을 녹이는 하나의 접근일 수 있고요. 오늘 많이 이야기된 영국의 최저임금제 사례를 보면 건별 임금을 적용할 때 평균적인, 그러니까 역량이 뛰어난 근로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 이제 노동자가 시간당 얼만큼 몇 건을 일을 하느냐, 그리고 몇 건의 일을 했을 때 그 몇 건 일하는 거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최저임금 대상은 워커라고 영국에서 이야기하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고 개념이 포함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특히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평균적인 그 노동자의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1.2로 나눕니다. 1.2로 나누는 이유는 평균보다 뒤떨어지는 영향을 가진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취지거든요. 이 1.2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해당 업종에서다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종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단가를 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이거를 따진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또 토론에서 나왔던 뉴욕시 승차공유기사 경우 같은 경우도 유효 운행률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실제로 운행한 시간의 58%를 기준으로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원래 100만큼의 표준 임금이 책정되는 거였으면 58%를 적용하면 172가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8%라는 숫자는 뉴욕시의 이제 이 승차공유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체 시간에서 42% 정도는 고객 없이 다니고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뉴욕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 건당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개념을 고민하면서 이 분자 노동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실제로 고정하고자 하면 1차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특고는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걸 왜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물론 화물차 안전운임제처럼 최저임금법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적용한 사례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용자들이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가 건당 수수료를 얼마를 해야 도대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데 라는 논의를 하게끔 만들려면 법적인 강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안 나오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저임금법에 노조법 얘기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노조법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시켜야 사용자들이 싫어도 나와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건당 얼마 정도를 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아를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뉴욕의 사례처럼 58%가 됐든 1.2배가 됐든 실제로 특고 노동자의 상황을 보장할 수 있게끔 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를 하게끔 하려면 1차적으로는 최임법을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는 업종별로 노사정이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표준적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을 산출하고 적정 단가를 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것을 조정해서 협상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특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녹색 전환에서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여러 작업에서 사실은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임금을 이런 식으로 사회적 테이블에서 정한다는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특고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가게 되면 지금 불평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보장 같은 재분배를 가지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1차 분배 체계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특고 같은 경우는 좀 플랫폼화가 많이 돼서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업한테서 데이터만 받아내면 실제로 평균적으로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얼마큼의 시간에 얼마큼의 소득을 받고 있는지 투명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숙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시작은 특고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만 나아가서는 특고에 대해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또 더 나아가면 1차 분배 자체를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정해나가는 작업에 근간이 되는 것이 어떤 이 작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움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습에서도 교습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대기노동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대기시간, 공짜노동은 우리가 찾아내서 요구해야 되는 그런 노동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노동사